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4월 이벤트 소식이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30일에 WWDC 21 계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는 쉽게 말해서 애플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 툴을 공개하는 자리이며 올해 WWDC 21의 경우 현지 시간 기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며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올해도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이 되며 애플 개발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행사의 경우 엔지니어링 세션, 스튜던트 챌린지 그리고 개발자 포럼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일정의 첫날인 6월 7일 월요일에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 애플 TV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애플의 키노트에서 새로운 iOS, 아이패드OS, 맥OS, 와치OS 그리고 tvOS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여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느냐죠.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WWDC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들어갑니다. 먼저 초대장 사진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번 WWDC 초대장에는 저번 M1 맥북 공개 때에 엄청 화제도 되고 밈화되었던 크랙 패드리기와 비슷하게 맥북을 열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애플은 이전에 신제품 키워드를 초대장 이미지 속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애플이 이번에 숨겨놓은 메시지는 뭘까? 안경 속의 아이콘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아니면 맥북의 모양이 뭐 달라진 것은 없나 살펴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얘네들이 귀에 다 이상한 걸 꽂고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커스텀 이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조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애플이 적어도 내년 이후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 글래스 또는 VR 기기를 위한 개발 툴 애플 글래시스 키트를 처음으로 공개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개를 한다면 이 WWDC가 가장 적합한 성격의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그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새로 공개되는 OS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의 경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 경로가 조금 적다는 것도 있지만 작년 이맘때에 iOS 14의 위젯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뭔가 대단한 변화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쯤 적어도 키워드 하나쯤은 나왔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OS별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먼저 iOS 15 그리고 아이폰입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유출다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OS 15부터 A9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SE 1세대의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지 못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아이폰 6s의 경우 자그마치 6년 전 그러니까 2015년에 공개가 됐던 휴대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아이폰 6s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업데이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기능적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제어 센터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맥OS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아이콘 디자인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되는 설정 앱과 앱스토어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모두 다 유출 리포트로 나온 게 아니라 예상일 뿐이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신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애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작년 iOS 14에 위젯이나 PRP 같은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정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만큼은 아니지만 A13에 비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A14의 발열 문제를 애플도 해결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몇 리포트에서는 이번 iOS 15에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개선된 인물 사진 모드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이폰 11을 포함한 이전 기기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나오더라도 9월 아이폰 13 출시에 맞춰서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하드웨어와 관련된 소식으로는 현재 아이폰 13의 경우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제부터 나오는 유출 소식은 일부러 틀린 소식을 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맞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A15 칩의 경우 이제 다음 달이죠. 5월부터 대량 생산이 들어간다고 알려졌고 기존 A14와 동일한 5나노 공정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 4나노 공정의 경우 현재 올해 주문이 들어가 올해 말부터 칩의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칩의 경우 현재까지는 아이폰이 아니라 내년에 출시될 맥에 들어갈 AP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아이폰 13 관련 유출 소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가장 최근에 새로운 색상의 맥세이프 케이스로 유출되는 스크린샷과 제품 하단부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진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태그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는데요. 비록 이걸 유출한 사람이 공신력이 높은 유출가는 아니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소스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출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조금 탐이 나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 iPadOS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iOS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PadOS 15부터는 A9 이하의 기기들의 지원 종료가 예상되며 예상되는 기기로는 아이패드 미니 4,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아이패드 5세대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유출다운 유출이라고 할 건 딱히 없었는데요. 현재 여러 리포트들이 예상하기로는 왼쪽에만 고정되지 않고 아이폰처럼 여러 군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위젯, 그리고 현재는 아이폰에만 있는 앱 라이브러리가 아이패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패드 하드웨어, 특히나 출시가 정말로 임박한 아이패드 프로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새로 나오는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붙어있을 법한 스티커 사진이 유출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2세대와 함께 아직 출시되지 않은 3세대와도 호환이 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출시되는 매직 키보드에 붙어있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게 왜 아이패드 에어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맥OS입니다. 맥OS의 경우도 비슷하게 작년에 공개된 빅서가 iOS와 비슷한 제어 센터, 아이패드OS와 비슷한 창 모양, 그리고 애플 실리콘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했으므로 올해는 안정화 작업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네이밍 스킴에 관련한 유출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애플은 맥OS 10이라는 이름을 맥OS 카탈리나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 약 2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빅서로 작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맥OS 11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게 애플 실리콘으로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11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웹키트 코드에서 인용된 내용을 보면 iOS 15와 함께 차기 출시되는 맥OS 또한 맥OS 12의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iOS, 아이패드OS와 같은 방식의 넘버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하드웨어 출시로는 이전에 영상에서 수도 없이 언급을 했었던 애플 실리콘을 탑재하고 디자인까지 바뀌는 아이맥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아이맥 프로가 단종이 되고 더 최근에는 아이맥 4K 모델에서 512기가와 1TB SSD 옵션이 빠지면서 256기가와 1TB 퓨전 드라이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맥OS 빅서 베타 소스 코드에서 새로운 모델명의 아이맥이 레퍼런스 되었고 앱 크래시 리포트에서도 아직 출시되지 않는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아이맥을 내부적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 중인 걸 보여 정말로 아이맥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WWDC에서 하드웨어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저는 이 아이맥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watchOS 8입니다. 부끄럽지만 watchOS 8과 관련해서는 정말 단 하나의 소식도 전달이 된 게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개된 watchOS 7에서도 가장 큰 기능 업데이트가 이번 watchOS 7.4에서 업데이트되는 마스크를 쓴 채로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watchOS 8에서도 매년 출시되는 watchface 그리고 새로운 수영 액티비티 트래킹을 포함한 소소한 기능 추가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 밑에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눈길을 끌 수 있는 건 바로 올해 9월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워치 시리즈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워치 1, 2, 3의 초창기 디자인을 지나 2018년에 공개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애플워치 4, 5, 6의 디자인 거기에 이어서 3년 만에 디자인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올해 바꾸려고 애플워치 시리즈 4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밍치고에 따르면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애플워치 시리즈 7은 눈에 띄는 디자인 폼팩터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 랭귀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무체혈 혈당 측정입니다. 이것은 유출가로부터 나온 소식은 아니고 애플의 특허를 기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삼성이 올해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 워치 4에서 혈당 측정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도 이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애플 특허에 나온 테라헤르츠를 활용한 기술 자체가 아직 연구 단계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바로 애플워치 시리즈 7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소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고하기를 애플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러기드 버전의 애플워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능은 현재 애플워치와 동일하지만 외부 형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지샥과 비슷한 고무 재질로 마감이 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출시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될지 의문이네요. 혹시 이런 고무 재질의 애플워치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에 공개된 WWDC 2021년 일정과 그에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식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공개될 소프트웨어의 베타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디벨로퍼 베타의 경우 키노트가 있는 월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퍼블릭 베타의 경우 디벨로퍼 베타 2에서 3 정도가 나올 때 같이 처음 공개가 되므로 그때 쓰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베타 초기 버전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요. 남는 기기가 있으실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리뷰한 대원생 김익희였습니다. 이번 WWDC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알람 받으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